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허물을 안고 가겠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인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국값으로 72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거액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9월 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 장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TV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한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석하기 따라 청와대는 좋은 인재들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특히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는 불신과 타박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발언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임명 찬성과 반대에 대해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야당의 결사 반대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도 연연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이제 남은 과제는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저는 저를 보좌하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워딩.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아닌가 합니다. 정치 지형과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을 내어줘도 청와대와 여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좌초될 것이고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될 것이고 청와대는 전국의 주도권을 국회, 야당에 내주고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기호지세,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리는 순간 먹힙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형국 아닌가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미 기소된 조국 장관 부인 등 가족 의혹 수사가 공정하게 되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가족을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검찰은 개혁하겠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딱딱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엔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끝내 노무현의 죽음을 목도한 기억이 데자뷰처럼 겹쳐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허물을 안고 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론에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수사 통제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식에 서울대법대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상황과 맥락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과 조국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 끝이 나는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그동안의 쟁점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재판에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김지은 씨의 진술에 피해자로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10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제외한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2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답지 않은 행실을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김지은 씨가 스스로 호텔방에 찾아간 것 등을 두고서도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그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는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성인지 감수성 취지를 감안해도 개념 자체가 아직은 법적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극단적으로 다퉈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자칫 억울한 피고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판결과처럼 그 위력의 경우를 넓게 해석해서 그 여성들의 지위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은 맞습니다. 다만 그 위력이 있었는지가 좀 극단적으로 다투지는 경우에 그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거해서 좀 무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 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남성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하급심 재판 과정에 김지은 씨에 대해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이런 지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논란과 반론이 있음에도 성범죄 재판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 경향으로 확립될 거라는 데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소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과의 분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휴대폰 분쟁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종의 휴대폰 요금 분쟁인데요. 네. 대학생 권모 씨는 이제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갔다가 네.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네. 이제 3개월간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해주면 네. 이제 평균 요금제와의 차익을 지급해주고 네. 3개월 뒤 이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제 남은 할부금을 없애주고 해약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3개월이 더 지난 후에 권 씨가 네. 이제 이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까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을 모두 내주겠다고 했더니 대리점에서 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데요. 네. 알고 보니 이제 요금 차액도 2개월분만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 달 1개월분은 지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권 씨가 이제 대리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에 이제 위약금, 할부금, 이 통화료 네. 등 통신요금이 연체되면서 이제 대학생이던 권 씨는 학자금이나 헬살론 대출도 거부를 당하면서 네. 좀 절박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이제 일단 소송을 내기는 했습니다. 네. 네, 변호사 도움 없이 이제 나 홀로 소송에 나섰다가 네. 1심에서 이제 전부 패소를 하고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까지 이제 권 씨가 내주게 됐는데요. 네. 이제 권 씨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공단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권 씨의 2심 소송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됐나요? 공단은 일단 1심에서 권 씨가 달라고 주장했던 항목 중에서 이제 실제 사용한 통화료는 제외하고 단말기 할부금, 네. 위약금, 그리고 고가 요금제와 평균 네. 요금제 사이 차액 이 세 가지를 받아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계약 내용을 이제 법적으로 재판부에 차근차근 따져서 이제 필요한 화해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거운 재판인데 1심에서는 왜 전부 패소한 건가요? 네, 일단은 권 씨가 변호사 도움 없이 이제 나홀로 소송에 나섰는데 네. 좀 억울하다. 이제 감정적으로만 호소를 하고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하는 통화료까지 좀 억울한 마음에 반환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조금 무대뽀로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소송을 대리한 유근성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네. 이제 본인이 사용한 통화료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이제 청구할 경우 네. 재판부가 이제 의뢰인의 주장이 좀 터무니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부분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유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아무튼 휴대폰 팔 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팔고 나면 나물라는 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점집이나 무당집에서 구슬하고 받는 돈, 보통 굿값이라고 하죠. 액수가 몇 천만 원 단위로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의도한 효력을 보지 못했다고 굿 자체를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법원 판례입니다. 과학적 효과는 없어도 마음의 안정이나 치유 효과 등 일종의 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증된 미신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굿값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무속인 43살 조모 씨라고 하는데요. 조 씨는 요즘 조국 후보자 딸 봉사활동 총장 표창 위조 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운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A씨의 아들에게 이른바 대입 합격굿을 해줬는데 A씨 아들이 미국 명문대학교에 실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선 영험한 이른바 굿발을 본 것으로 철석같이 조 씨를 믿게 된 A씨는 이후 무속인 조 씨가 쳐놓은 그물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갑니다. A씨 남편은 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했던 모양인데 조 씨는 2016년 3월부터 할배 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조 씨가 이런저런 구실로 A씨에게 받아간 돈이 무려 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A씨는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보험 대출까지 받아 무속인 조 씨의 굿값 등 명목으로 돈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재판에서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회통념상 무속인에게 지급할 기도비로는 거액인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굿 등 무속 의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욕심이란 계속 자라나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안분지족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